안녕하세요. 이지아이 언어재활사 이지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문의 주시는 우리 아이의 훈육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아이와 하루에도 몇 번씩 갈등 상황에 대처하시나요? 그 갈등 상황이 전쟁으로 끝나버렸거나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끝나버리진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효과적인 훈육 방법을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 이 영상으로 훈육 문제는 오늘부로 종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들은 아마도 한 번쯤은 훈육을 해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이를 키우거나 아이를 대하는 분들이라면 이 훈육이라는 단어를 뗄래야 뗄 수가 없을 텐데요.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어떤 훈육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훈육이란 무엇인가요? 훈육을 할 때 우리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물론 저 이지쌤은 어릴 적 훈육을 받을 때 언어뿐만 아니라 이제 회초리로 맞은 경험도 있기는 하지만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말로써 잘 훈육하고 그래서 갈등 상황을 잘 풀어나가고 싶으실 텐데요. 그렇기에 훈육의 재료 또한 언어입니다. 그럼 우리가 좋은 재료로 정확한 레시피에 따라 훈육을 진행한다면 성공적인 훈육이 될 수 있겠죠? 즉, 훈육 상황에 따라 아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계시기만 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는 이 훈육 상황이 한결 편안해지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이와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말하시나요? 아이를 말로 다그치거나 혹은 말로 혼을 내거나 또는 말로 어르고 타이릅니다. 이때 여러분만의 명확한 훈육 공식이나 비법이 있으신가요? 만약 훈육 시 하는 언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훈육 상황은 실패로 끝나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지쌤이 훈육 시 해야 하는 이지쌤표 훈육 가이드라인을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순서대로 훈육 때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훈육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리기에 앞서 훈육에 실패했다는 것은 어떤 개념일까요? 훈육이라는 것은 아이가 잘 알지 못해서 실수를 했거나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이를 바로잡아 가르친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이 입장에서 봤을 때 잘못된 행동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면 성공적인 훈육이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또 어른의 입장에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어른이 감정적으로 화를 내었거나 또는 아이에게 끌려갔다는 느낌이 들었다면 이 훈육 역시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관적인 훈육 가이드라인을 통해 아이의 잘못된 행동은 올바르게 지도해주고 일관적인 훈육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어른 또한 감정적으로 아이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보다 의연하게 가이드라인대로 대처하신다면 오늘부터 아마 훈육 스트레스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실 겁니다. 이지쌤의 훈육 가이드라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에 대한 몇 가지 개념을 조금 잡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이 언어, 의사소통의 뜻에는 단어 그대로의 뜻도 가지고 있지만 의사소통 기능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의사소통 기능이란 내가 그 의사소통을 하는 목적, 이유, 의도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과 먹을래? 라고 말했어요. 그럼 그 단어의 뜻대로 사과를 먹을래? 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의사소통의 기능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는 무언가를 권유하는 의도가 들어있죠. 또 반면에 자, 밥 먹어 라고 말을 했을 때는 밥을 먹으라는 단어 그대로의 뜻도 들어있지만 의사소통의 기능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바로 밥을 먹으라는 지시라는 의도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어요. 싫어 라고 한다면 거부의 의도가 응, 지금 먹을게 라고 대답한다면 긍정의 의도가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처럼 우리의 언어에는 각 말마다 글자, 단어 그대로의 뜻도 있지만 그 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의도가 숨어 있어요. 우리가 훈육 이야기로 영상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웬 의도니 기능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요? 자, 우리나라의 경우 일상적으로 어른들이 대화를 할 때 이러한 여러 가지 의사소통의 의도들을 조금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다소 완곡적인 형태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시나 요구 등등의 의도를 보다 순화해서 부드럽게 혹은 간접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창문을 닫고 싶을 때 창문 닫아주세요 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좀 춥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다소 숨겨진 의도를 어른인 우리는 일상에서 쉽게 눈치를 챌 수가 있고 이게 창문을 닫아달라는 뜻이구나 라는 것을 바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창문 좀 닫아줘가 아니라 좀 춥지 않아? 라고 말을 해도 이제 상대방이 좀 춥네? 창문 닫을까? 그러면 내가 고마워 라고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이 이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 어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간접적인 의도,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는 게 어른만큼은 수월하지 않고 다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아직 어린 우리 아이들은 타인의 말을 이해할 때 이렇게 숨겨진 의도보다는 우선 문장에 있는 단어 그대로의 개념이나 뜻을 먼저 인지하고 받아들이죠. 일상에서 다양한 이런 간접적인 문장, 완곡적인 문장이나 숨겨진 의도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상위 언어적인 능력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한참 뒤가 되어야 발달하는 다소 높은 수준의 언어 능력이거든요. 아이들마다 다 다르기는 하지만 특히 남자아이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의사소통이 숨겨진 의도 파악이 여자아이들보다 조금 더 늦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은 아이가 어리다고 해서 어려운 단어만 안 쓰면 아이가 다 알아듣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위험해요. 언어의 단어나 문장 수준만 아이의 수준으로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에서 보이는 의도 또한 아직은 명확하게 아이에게 나타내 주어야 우리 아이가 이를 받아들이기보다 쉽고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의사소통 의도에 대한 개념을 조금 잡았으니까 훈육 상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아이와 엄마가 의사소통을 하는 상황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 볼 건데 아이와 엄마가 키즈카페에 함께 갔어요. 너무 신나게 놀고 있는데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됐거든요. 그럼 이제 아이와 함께 엄마는 집에 가야 하니까 엄마인 내가 아이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집에 가자라는 지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어머님들이 이 지시를 자, 시간 됐으니까 집에 가자 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자,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 집에 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집에 갈까? 이 문장 자체의 의도는 권유거든요. 아이에게 선택지를 주는 문장이라는 것이죠. 갈지 말지 네가 정할래? 아이에게는 이러한 의도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그 의도로 말을 하신 게 아니죠. 가자, 집에 가야 한다는 지시의 의도로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엄마는 이제 지시의 의도로 말을 했는데 아이는 지시의 의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문장 그대로의 의도로 권유나 청유의 의도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의 입에서는 당연히 싫어, 더 놀 거야 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의 마음속에는 이제 지시였으니까 안 된다고 하죠. 안 돼. 이제 집에 가야 돼. 갈 시간이 다 됐어. 조금 더 이제 엄마 입에서 지시의 의도를 표현하는 문장이 나왔어요. 하지만 아이와의 갈등은 이미 벌써 시작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첫 문장에서 이미 아이에게 여지를 주었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조금 우겨보면 될 것 같다는 여지를 느끼고 만 거예요. 물론 엄마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그런 여지를 줄 생각도 없었고 이미 엄마인 나 자신은 지시를 조금 예쁘게 내렸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아이와 어른 간의 이 의사소통에서의 의도에 대한 간극이 생기면 이는 갈등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에게 예쁘게 아이를 존중하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가 떼를 쓰니 감정적으로 화가 날 수밖에 없고 결국 이 상황은 긍정적이지 못한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아이가 동생이나 혹은 친구랑 놀다가 상대가 아이가 만든 장난감을 부수거나 혹은 아이가 가지고 놀고 있던 장난감을 가지고 가버렸어요. 형이지만 역시나 나 자신도 아이이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 있죠. 그리고 짜증나고 화가 나서 이제 그 상대방 동생 혹은 친구를 때리고 울고 가정 내에 지금 상황 내에 이제 혈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엄마는 형아인 우리 아이를 열심히 훈육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이지야, 동생이 아직 어려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 그럴 때는 동생한테 하지마 하거나 내 거야 라고 네가 말해야 돼. 자, 엄마랑 다시 만들어 볼까? 엄마가 다시 고쳐주면 되잖아. 아니면 이지 이거 너 한번 해본 거니까 너 스스로 또 금방 만들 수 있잖아. 그치? 다시 해보자. 이런 식으로 엄마가 아이에게 얘기를 시작하지만 우리 아이의 마음은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울음소리가 더 커지거나 엄마에게 더 매달리면서 떼를 쓰면서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그런 갈등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럼 이제 이러한 순간이 되면 엄마의 피곤 지수는 굉장히 이제 상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아까 전에 엄마가 열심히 우리 아이에게 해줬던 말들은 얼른 진정해라, 진정을 하고 다시 재밌게 놀아라 라는 지시의 의도가 숨어 있었지만 이 말을 통해 아이가 받아들이는 의도는 설득으로 느껴질 수가 있겠죠. 아이는 지금 자기 자신이 화가 난 상황인데 당장 이러한 엄마의 설득이 먹힐 리가 없어요. 이 갈등 상황이 빨리 진정되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어른인 우리는 또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만큼 달래줬는데도 진정을 안 하니까요. 엄마가 너 다시 해보자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울고 뗐을 거야? 그럼 하지마! 다 치워! 정리해버려! 엄마가 이렇게 화를 내게 되면 이 화는 아이에게 협박이라는 의도로 다가오게 되고 그럼 우리 아이는 감정이 미처 다 정리되지 않은 채 어기적 거리면서 억지로 상황을 마무리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훈육의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의사소통 의도와 실제 내가 쓰는 문장을 일치시켜 주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두 번째, 일관된 순서로 아이에게 말하고 이를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지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아이에게 명확한 의도를 전달하는 훈육의 가이드라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이드라인 첫 번째, 1번은 지시입니다. 아이가 느꼈을 때 설득이나 권유로 느껴지지 않고 명확하게 지시로 느껴지는 문장으로 훈육을 시작하세요. 자,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했거나 누구를 때렸거나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울며 떼를 쓰기 시작했나요? 우선 단호하게 의도가 전해질 수 있게 지시하세요. 거기는 위험하니까 내려올까? 아니고요. 위험해, 당장 내려와 라고 들려주세요. 저거 갖고 싶어? 근데 저거 우리 집에도 있잖아. 친구 돌려줘야 되겠지? 보다는 저건 이 집 거 아니고 친구 거야. 돌려줘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선택지를 주는 권유형 말은 우리가 평상시에 놀거나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충분히 실행해 주실 수 있어요. 뭐 간식을 고르거나 놀잇감을 고르거나 등등. 이럴 때는 권유형 말투가 충분히 의사소통 의도를 반영해요. 하지만 자, 우리 머릿속에서 훈육이 시작됐다. 내가 지금 훈육을 한다. 라는 훈육의 상황에서는 우선 지시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는 문장을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자, 1번 선 지시 후에 2번은 설명이에요. 자, 이 행동, 아이가 나쁜 행동을 했을 때 이 행동이 왜 안 되는지를 아이에게 지시를 내려서 하지 말라고 한 뒤 한두 번 정도는 아이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때 역시 아이를 달래기 위한 설득의 의도가 아니라 상황을 설명해 주는 의도를 명확히 알려주세요. 자, 이지야, 엄마가 분명히 8시가 되면 끝이라고 했어. 8시부터는 씻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는 거야. 알았어? 이렇게 아이가
설명의 의도를 명확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1번 지시를 하고 두 번째로 2번 설명을 하셨다면 세 번째 이제 가이드라인은 기다림입니다. 아마 3번의 시간이 이제 가장 어려울 것 같은데요. 엄마는 앞서 아이에게 안 된다라는 지시를 명확히 하였고 그 이유도 말해 주었어요. 하지만 아이가 이때 단박에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제 울며 떼를 쓰거나 언어 소통이 잘 되는 나이의 아이 같은 경우에는 온갖 변명이나 무한 왜 안 되는데 등등의 무한 왜를 시전하거나 아니면 논리적이지 않은 궁극적으로 어쨌든 싫다라는 거부 의도를 가진 온갖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할 겁니다. 엄마도 먹었잖아. 예전에는 늦게 밥 먹었는데 왜 지금은 안 된다고 하는 건데, 승찬이는 집에서 이거 한다는데 나는 왜 안 되는데, 등등 이러면서 이제 말꼬리 잡기라고 해야 될까요? 말이 길어지는 상황이 연출이 될 거예요. 하지만 자, 지금은 우리가 아이와 즐거운 대화를 하는 시간이 아니죠. 훈육 시간입니다. 훈육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이를 가르치는 시간이지 아이와 감정적 말싸움을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충분한 지시 그리고 충분한 설명 이후에는 아이의 감정이 가라앉고 엄마의 훈육을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세요. 어린아이가 울며 떼를 쓰며 매달리거나 조금 더 큰 아이가 말로 엄마와 언쟁을 하려고 한다면 이는 훈육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른은 일관된 얼굴 표정과 몸짓으로 아이를 대하며 기다려주세요. 엄마가 너에게 말했지? 자, 이제는 엄마가 말했기 때문에 네가 받아들일 시간이야. 진정이 되고 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라고 한 뒤 아이를 기다려주시는 것이죠. 아이의 때나 언쟁을 받아들여 의사소통 상황을 끌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설명이나 설득의 의도는 아이에게 부적절한 희망만 느끼게 할 뿐 오히려 상황이 길어지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훈육을 받아들일 충분한 시간이 지났나요? 그럼 이제 아이에게 오늘의 상황을 짧게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다시 첫 지시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 행동이 안 된다는 것을 이해했는지를 아이에게 되물어 네 번째 가이드라인인 확인을 받으세요. 자, 이제 진정이 좀 됐니? 장난감을 안 사주었다고 우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야. 엄마가 마트는 장을 보러 오는 곳이지 이지 장난감을 사러 오는 곳이 아니라고 말했어. 이지 생일이 되면 엄마가 원하는 장난감을 사줄 수 있어. 마트에 왔다고 아무 때나 장난감을 사는 것은 옳은 행동이 아니야. 마트에 왔다고 무조건 장난감을 사는 것은 아닌 거야. 자, 이제 엄마 말을 잘 이해했으면 대답을 해보세요. 라고 아이에게 말하며 아이가 알아들었다. 네, 엄마 알아들었어요. 엄마 이해했어요. 라는 아이의 대답, 즉 확인의 의도를 체크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어느 정도 추스리고 확인 및 인정을 했다면 이제 마지막 지지의 의도 표현을 해주세요. 오늘 한 나쁜 행동에 대해서 네가 충분히 생각을 했으니까 다음번에는 이 행동을 하지 않고 올바른 행동, 올바른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엄마는 믿어. 우리 이지 떼 쓰느라 힘이 많이 빠졌지? 이제 엄마하고 저쪽에 가서 간식 한번 먹어볼래?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역시나 엄마가 해줘야 하는 말의 의도가 지지이지 아이에게 어이구 고생했다 하면서 무한 칭찬을 한다든지 앞으로는 이러지 말자 하면서 무한 설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아직 훈육이 다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아이가 충분히 훈육에서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시간과 이런 모습 자체를 엄마로서 지지하는 이야기를 해주며 훈육을 마무리합니다. 네, 훈육 종결을 위한 훈육 가이드라인을 5단계로 나누어 설명해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주르륵 드린 것처럼 집에서도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지쌤 저렇게 이상적으로 딱딱딱딱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아이는 고집이 진짜 보통이 아니거든요. 한번 울고 뗐으면 1박 2일은 기본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아요. 저도 이제 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 정말 아이의 고집은 보통이 아니구나. 아이가 고집을 부릴 때의 에너지는 보통이 아니구나. 를 정말 많이 느끼는데요. 그래서 드리는 추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바로 0번인데요. 0번은 선 설명의 일상화입니다. 아이가 갈등 상황이 생겨서 설득이나 설명이 바로 먹히지 않아요. 따라서 어른은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고 난 직후가 아니라 평소 일상생활에서 아이에게 적절한 설명을 자주자주 들려주시는 게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난 뒤에 긴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미리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제 공원에 놀러 갔다 와가지고 저녁 돼가지고 집에 오면은 씻고 양치하는 게 조금 귀찮아질 수도 있어. 신나게 놀아서 피곤할 거거든. 하지만 아무리 피곤해도 잠자기 전에는 매일매일 우리가 양치를 해야 하는 거야. 오늘 놀다가 나중에 놀러 나가가지고 신나게 놀다 오면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양치하기가 귀찮을 수 있겠지만 놀 때 우리가 적당히 놀고 양치할 힘을 남겨두고 집으로 와서 자기 전에 집에 오고 나면 꼭 우리 양치하고 그러고 잘 거야. 알았지? 이렇게 평소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상되는 일에 대한 선 설명을 어른이 아이에게 자주자주 해주시는 것이죠. 그 일로 인한 훈육상이 발생하게 되면 그거를 주주주주주 그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훈육 상황 때는 지시, 간단한 설명, 기다림, 그리고 확인, 지지를 반복합니다. 이지쌤, 그럼 아이가 이제 울고 뗐을 때 지시도 하고 설명도 해줬는데 우리 아이가 계속 울고 뗐어요.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요? 조금 기다리다가 4번인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아이가 거부를 하면서 계속 또 울고 떼쓰고 또 울고 떼쓰고를 반복해요. 근데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도 어느 정도 기다려야 하나? 어느 정도 이 아이의 그 행동이 소용없음을 아이에게 알려주는 모션을 취해야 하는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대답이 정확치 않으면 오히려 그 상황이 길어질 수도 있겠죠. 시간은 아이마다 다 다르지만 정말 1박 2일이 걸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까지 어른이 아이에게 했었던 훈육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명확하게 훈육을 처음 시작하게 된 어른에게 있어서 이 기다림의 시간이 매우 길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일관되게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명확하게 훈육을 몇 차례 할 때마다 분명히 아이가 훈육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점점 짧아질 겁니다. 팁을 조금 드리자면 어린아이의 경우 이제 우는 소리를 들어보시면 초반에는 이제 감정이 절제가 되지 않아서 막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울음소리를 들리다가 점차 울음소리가 미세하게 변화하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이제 감정적으로 무작정 화를 내는 울음소리에서 이제 이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짜증이 났다, 악다구니를 쓰겠다 라는 울음소리로 변화를 하고 또 그것이 또 더 지나가 보면 감정적으로 진정이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진정을 하는 울음소리로 이렇게 변화를 하는 시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울음소리의 변화를 잘 관찰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보다 큰 아이의 경우, 이제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아이의 경우에는 어른과 논쟁을 하려는 그런 시도를 어른이 차단하고 일관되게 어느 정도 무시를 하면서 기다리시면 아이가 막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나 여러 가지 말들을 막 하다가 점차 조용해지고 차분해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점을 이제 의식적으로 관찰을 하시면서 충분하게 기다려 주시고, 만약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오늘은 멈추시고 내일 가이드라인 4번을 시행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실수록 부모님들이 이제 감정적으로 많이 힘드실 수는 있겠지만 이를 몇 차례 겪으면서 아이의 떼나 울음의 변화 같은 것도 의식적으로 한번 관찰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어른의 권위를 보다 받아들이고 훈육의 긍정적인 우리 아이를 만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조금만 기다리시다 보면 분명히 이제 보다 나아진 아이의 모습 그리고 나의 모습을 마주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어른 또한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감정이 다소 요동치신다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저 이지쌤도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아이를 훈육할 때 감정적으로 순간 욱!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아이에게 불필요한 말을 더 제가 이제 해서 상처를 주거나 훈육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잠깐 아이와 거리를 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는 눈 맞춤을 멈추고 아이와 등을 돌려서 이제 크게 심호흡을 하거나 안방에 들어가서 재빨리 이제 아이 어릴 적 사진 같은 걸 빨리 찾아서 보거나 영상 같은 걸 찾아서 보면 이렇게 조금 빠르게 감정이 진정되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심호흡을 하고 다시 나와서 아이를 마주하고 훈육의 5단계를 진행합니다. 네, 오늘은 효과적인 훈육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어요. 짠! 하고 단박에 쉽게 되는 것들이 많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이제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은 대부분 현명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오늘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 노력으로 우리 아이와 보다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 이지쌤은 다음번 영상에서도 유익하고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